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클린스만호의 이제 역사적인 첫 번째 경기, 콜롬비아와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콜롬비아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맞붙는다라는 느낌이 좀 주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콜롬비아하고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네. 콜롬비아가 아무래도 네. 예전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8강을 세웠던 멤버의 엄청난 활약을 우리가 콜롬비아에서 봤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 팀의 전적이 조금 하향세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만 보더라도 최근에 아무리 콜롬비아 대표팀이 A매치 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 네. 2021 코파 아메리카에서 3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한들 지금 대표팀의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는 조금 더 자국민들에게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달라졌다는 걸 만회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대 교체는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평가를 이제 전력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보다도 아니죠. 남미 팀들과 굉장히 많은 A매치를 갖고 있고 콜롬비아랑도 7번 정도 붙은 거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콜롬비아하고의 전적을 보면 우리가 예. 4승 2무 1패로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2연승을 달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모두 골을 넣었어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2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는 점, 그 부분 때문에 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주목이 되고요. 우리의 이런 키플레이어들과 콜롬비아의 누가 만나느냐. 자, 일단 지금 황인범 선수의 올림피아코스 동료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콜롬비아면 제일 먼저 떠올릴 그쵸? 하메스 로드리게스. 형철이가 뭐 브라질 월드컵 얘기했지만 네. 그때 정말 핫했어요. 너무 이제 잘생기기도 했고 멋진 중거리 슈팅이 여전히 머릿속에 기억이 나. 지금도 국내에서 팬이 굉장히 많은 하메스 선수고 예. 포르투의 네. 주전 미드필더죠. 우리베 선수도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국적의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다빈손 산체스가 그쵸. 콜롬비아 대표팀의 이제 주전이거든요. 예. 그리고 라다멜 팔카오도 이번에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부상으로 빠져 있는 아쉬운 선수들도 있는데 오스피나는 부상으로 이번에 예. 아예 빠지게 됐고 여기에 더해서 레르마 선수도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그리고 누이스 디아스도 지금 아직 부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누이스 디아스 역시도 이번에 한국에 오지 못한 아쉬운 자원 중에 한 명으로 콜롬비아의 주요 선수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엔트리라던가 그리고 그간의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번 경기는 아마 벤투 감독의 색깔이 확실하게 뭐 지워져 있다 이렇게 경기를 예상하기 좀 어려워요. 어느 정도 벤투 감독의 스타일이 눈에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을 하고서 예. 기자회견을 가졌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면 벤투 감독이 해왔던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경기 운영과 팀 스타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높게 평가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전에 팀 스타일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있는 입장이다. 선수들이 모인다면 선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쵸. 부임 오피셜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예.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직접 K리그에서 선수들을 관찰하고 해외에 있는 한국 선수들을 충분히 다 관찰하면서 네. 본인의 주관적인 선택을 내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이번 3월 A매치의 경기 컨셉과 실제로 지금 엔트리도 그렇고 그렇죠. 벤투 감독이 마지막으로 손을 썼던 카타르 월드컵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성을 지닐 것이다. 근데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약간 부분적으로 달라져 있을지 그걸 좀 따져보는 게 이번 3월 A매치의 가장 큰 볼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선수들은 뭐 월드컵 이후에 오랜만에 발 맞추는 거긴 합니다만 워낙 벤투 감독과 오래 함께하면서 쭉 발을 맞춰서 저는 괜찮은 경기력을 좀 예상하고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선발 라인업의 변화를 통해서 클린스만호의 황태자는 누군가가 드러날 만한 경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두 경기 콜롬비아전 우루과이전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최근 폼에 따라서 충분히 주전 선수 한두 명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맞아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선수가 역시 키플레이어로 지목이 되겠고 그 선수에 대한 예상도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여다볼 포인트는 클린스만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쭉 얘기했던 게 적극적인 경기 운영. 최근에 또 인터뷰를 했었죠. 슈팅이 과감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역시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화끈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첫 마디도 있잖아요. 기자회견 때 4대3으로 이기는 경기를 선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감독이 무조건 수비를 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할 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저는 이 얘기 자체가 어느 정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보는 재미가 있는 축구를 클린스만 감독도 지향할 것이다. 네. 라는 거를 좀 의미하는 얘기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벤투 감독도 이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면서도 뭔가 공격적인 지시
다시 선수들의 활발한 슈팅 시도가 나올지도 클린스만의 부임에 따라서 우리가 좀 평가해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쉽지 않습니다만은 베스트 11 예상 우리가 한번 해보죠. 밑에부터 네. 가죠. 일단 뭐 골키퍼는 아무래도 김승규 골키퍼가 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울산에서 조현욱 골키퍼가 울산 수원FC 경기를 보면 캐리하는 선방들을 했어요. 사실 조현욱 골키퍼가 지난 시즌 시즌 아쉬웠던 게 좀 사실이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올 시즌 초반은 조현우 돌아오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3월 A매치의 기본적인 기류는 기존의 대표팀의 틀을 어느 정도 이어받는 선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예. 하기 때문에 김승규 골키퍼의 선발이 현재로서는 좀 유력해 보이고요. 백포도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일단 왼쪽 김진수, 그리고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 이렇게 4명의 조합이 월드컵 때 철학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좀 백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수비진은 크게 변함없이 이대로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여기서 이제 주전을 경쟁할 만한 선수는 오른쪽 풀백의 김태환, 왼쪽 풀백의 이기재. 예. 이기재 또 크로스가 아주 좋죠. 중앙 수비로도 충분히 조유민 선수라든지 아니면 권경원 선수라든지 이렇게 좀 대기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전 백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변화가 있다면 뭐 원볼런치, 투볼런치에 따라서 미드필더 쪽에서 우리가 한두 명 정도 이 선수를 이제는 선발로 좀 중용하겠구나. 왜냐면 정우영 선수가 큰 정우영 선수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한다면 미드필더 쪽에서의 황태자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이 손준호 선수가 예. 또 발탁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손준호 선수가 지금 중국 무대에는 리그 일정상 1월 중순에 중국 컵 대회를 치렀던 게 지금 손준호 선수의 트랜스마크 특이 좀 마지막 실전 경기더라고요. 경기 감각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근데 손준호 선수가 어쨌든 발탁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클린스만 감독이 만약에 정우영과 손준호를 더블 볼란치로 세운다면 이전에 벤투 감독 때보다 조금 더 밸런스 있게 네. 조금 더 실리적인 중원 운용을 어쩌면 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해볼 만한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상하기에는 이강인 선수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재성 선수도 오른쪽 윙이 될지 중앙 미드필더가 될지 모르겠지만 쓸 예. 가능성이 있고 황인범 선수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 올림피아코스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황인범, 정우영, 이강인. 그리고 황인범, 정우영은 더블 볼란치에 윗선으로 이강인 선수를 4-1-3-1 형태의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리는 예. 약간 그러한 구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시프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예상해 볼 만하고 네. 워낙에 미드필더 쪽에서는 폼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행복한 고민을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좀 하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요. 하고 딱 하나 아쉬운 건 이제 이선 전체를 통틀었을 때 역시 예. 황희찬 선수의 부상이 나왔기 때문에 왼쪽 공격을 이끌 수 있는 확실한 옵션에 황희찬 선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만약에 손흥민이 왼쪽으로 나온다면 황희찬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겠지만 예. 한쪽 측면에 황희찬 선수가 있을 때 그쪽에서의 뽀름방과 수비 가담, 압박이 굉장히 든든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네.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에게 균열을 내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황희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이번 대표팀 낭만 소식은 네. 굉장히 아쉽게 다가오고요. 아마 그 부분을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한 자리 그리고 오른쪽은 아마 이재성 선수를 그래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인츠에서 이재성 선수가 폼을 보면 그러니까 뭐 이달의 선수상은 율리안 브란트가 받긴 예. 했습니다만은 후보까지 최고의 왔어요. 활약 예. 진짜 마인츠의 에이스입니다. 예. 거의 멀티 자원으로 이재성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이재성이 뛰는 공간은 마인츠가 그쪽의 점유율과 예. 경기 내용을 그냥 지배하고 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재성도 오른쪽 윙으로 나오면서 이강인과 이재성의 스위칭이 이 선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구도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재성 선수의 이재성 선수 인성과 인품에 대해서는 네. 워낙 아유. 호평이 자자하자는 미담도 많고 근데 이번에도 해외에서 돌아와서 피곤한데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인사하러 갔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와, 스태프들에게. 나 그거 보고 네. 진짜 좋은 선수,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KFA 이제 관계자들 예, 그리고 맞아요. 이제 대표팀의 어떤 그 상황을 도와주는 어떤 관리사분들, 스태프분들이라던가. 스태프분들, 예, 예. 맞아요. 스태프분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텐데 예. 모두한테 인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방 자원도 네. 행복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공격수들의 폼, 오형규, 너무 조규성 좋죠. 선수도 괜찮고 황의조 선수도 꽤 괜찮거든요. 세 명 다 예. 서로 경쟁할 만한 포인트가 맞아요.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 원래 벤투 감독의 기간 동안 계속 주전 자리를 차지했던 건 황의조 선수였어요. 보르도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그동안 펼쳐졌던 것도 있었고 이제 FG 서울로 FG 서울로 K리그에 이제 복귀를 해서 네. 서울 소속으로 지금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황의조 선수고요. 자, 조규성 월드컵 때
가장 큰 황태자였죠. 아, 대단했죠. 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의 경기를 특히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인상 맞죠. 깊게 봤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했을 때 월드컵에서 주전 공격수로 종용됐던 조규성 선수도 충분히 경쟁할 만한 옵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인이 스트라이커 출신이기 때문에 네. 오형규, 조규성, 황의조 선수가 스타일이 셋 다 달라요.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딱 보고서 좋은 컨디션과 본인의 축구 철학에 가장 잘 맞는 톱을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선발로 나서는 선수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라인 브레이킹, 침투에 상당히 좋은 황의조 선수도 있고 아니면 넓게 움직이면서 경합과 공중볼 싸움에 능한 조규성 선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한 명 셀틱의 이제 공격수로 정말 저돌적인 돌파와 힘을 보여주는 오현규 선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감히 좀 뭔가 예상을 하자면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의 첫 경기에서 클린스만의 황태자가 새롭게 좀 등장한다. 예. 클린스만의 어떤 주관적인 선택에 따라서 기존 대표팀의 틀에서 약간 바뀌는 포지션이 나온다고 한다면 최전방 공격수가 될 가능성이 다른 포지션보다는 저는 가장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가 황의조 선수가 K리그에 돌아와서 뛰고 있긴 하지만 이제 폼을 좀 끌어올리는 단계에 있고 그렇죠. 조규성 선수가 최근 이제 전북현대 부진과도 연관이 좀 있지만 필드골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네, 조규성 선수도 폼이 지금 한창 좋은 단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근데 오현규 선수는 지금 폼이 굉장히 좋고 어쨌든 스코틀랜드 무대에서의 인상 깊은 활약과 자신감이 지금 꽤 한껏 차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콜롬비아전이 될지 우루과이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현규 선수는 분명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이 오면서 약간 틀이 좀 바뀌는 약간 구도가 바뀌는 포지션은 일단 중앙 공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아주 욕심 있는 선수고 저돌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네. 되고요. 이번 A매치는 이제 내일 금요일에 8시에 경기가 또 울산에서 펼쳐지는데 당연히 이스타TV는 입중계를 하고 네. 울산이 잔디가 제가 K리그 중계 간 경기장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 잔디에서 예. 지난 주말에 울산 수원FC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와 진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울산현대가 지금 리그에서의 높은 순위 아주 좋은 전적을 그대로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비크라운 울산 문수 경기장이 될 텐데 예. 울산하면 떠오르는 응원이 있죠. 잘 가세요. 있잖아요. 네, 잘 가세요 응원을 대표팀 경기가 이제 울산에서 열릴 때 붉은 악마 분들도 항상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날 것 같습니다. 예, 콜롬비아를 잘 잡아내고 리드하면서 홈팬들이 잘 가세요를 부르는 광경이 꼭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